에이펙스 웹 인터페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홈 화면을 접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앙에 앰프 채널별 헤더에서 각 채널을 선택했을 때 채널별로 조정할 수 있는 프로세서 항목들이 그 아래 화면에 신호 경로를 따라 보여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 인터페이스 헤더에는 좌측에 기본 설정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앰프 모델명과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측에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좌측 기본 설정에는 추가로 사이드바를 활성화해서 하드웨어 기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창으로 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홈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앰프의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로그인해서 들어왔듯이 로그아웃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로그아웃이 되면은 다시 로그인을 해서 화면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헤더에는 출력 채널에 대한 뮤트 버튼, 그리고 채널별로 하단 사용자 프로세싱 서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버튼, 그리고 개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의 VU 미터와 리미터에 대한 VU 미터,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번과 2번, 그러니까 A, B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채널과 3번, 4번 채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링크를 할 수 있는 채널 링크 버튼이 있는데, 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이제 바뀌면서 이 두 채널에 대한 설정이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근데 링크를 하더라도 링크를 하기 전에 했던 설정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다가 두 채널을 동시에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링크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라고 되어 있는 1번 앰프 출력 채널을 선택하고 하단 사용자 프로세싱 서브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맨 앞에 보이는 메뉴는 믹서 매트릭스 버튼인데요. 이 서브 메뉴에서는 선택된 출력 채널, 여기서는 이제 1번 출력 채널에 대한 입력 채널의 믹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메뉴창입니다. 4채널 앰프의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아날로그 입력 AN, A부터 D까지 4채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단테 모델에만 해당이 되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4채널의 네트워크 입력 NW1부터 4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의 또 하나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에어플레이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스테레오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스테레오 LR이 채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여기 보면 사인파, 그 다음에 핑크 노이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해당 제너레이터에서 들어오는 자체적인 노이즈와 시그널, 사인파와 핑크 노이즈 입력 채널이 두 채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모델의 경우에는 네 채널의 아날로그 입력, 그 다음에 내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스테레오 한 채널, 그 다음에 노이즈와 사인파 두 채널 해서 8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단테 모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4채널까지 포함해서 12채널의 입력 채널이 각각의 아웃풋단에 필요한 대로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의 1번 출력에 내보내고 싶은 입력 채널을 원하는 대로 여기서 레벨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의 레벨이 1번 앰프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페이더를 직접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업다운 버튼을 통해서 레벨을 0.1dB씩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숫자 키를 아예 직접 입력을 해서 레벨 값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0dB로 셋업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업다운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값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메뉴창에 있는 Output A의 All Off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은 해당 출력에 있는 모든 입력 채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레벨 값을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All Off를 누르게 되면 네, 입력 채널의 모든 페이더 값이 5%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채널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출력 채널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econdary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입력을 제가 사용을 하려고 여기에서 일정 값을 설정을 했는데 혹시라도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 네트워크 입력 채널에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을 때 아날로그 값을 제가 어느 정도 백업으로 사용을 해놨다고 하면 이 아날로그 입력이 자동으로 백업 채널로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에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사인파와 핑크 노이즈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인 개인 서브 메뉴에서는 원하는 출력 채널의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0dB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후에 설명할 리미터를 먼저 설정한 후에 개인을 설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 설정이 0dB인 경우에는 라인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 입력 신호가 출력단까지 26dB 증폭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최대 15dB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15dB가 증폭돼서 41dB 증폭을 하게 됩니다. 맨 아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상 반전 버튼이 지금 이 개인 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 메뉴는 딜레이에 관련된 건데요. 각 채널별 딜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에 Enable을 누르면 딜레이 값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 채널에는 최대 250ms의 딜레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설명을 하게 될 사용자 그룹 채널, 지금 여기 보시면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룹 채널에 또 마찬가지로 딜레이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앰프 채널의 딜레이와 그룹 채널에서 적용되는 딜레이의 합이 최대 250ms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서브 메뉴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파워 시리즈는 각 채널별로 최대 12밴드의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2개의 밴드를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각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밴드, 각 밴드의 숫자 옆에 있는 이 상자를 클릭을 하면 해당 밴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주파수와 게인을 조정할 수가 있고 아래에 있는 이 Q 값을 조정을 해서 필터의 폭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의 종류는 기본 화면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중앙에 보면은 각각의 밴드를 클릭을 해서 좀 더 그래픽을 보면서 설정할 수 있는 개별 설정 창도 활성화가 되어서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온오프 버튼 그다음에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필터를 선택할지 기본적으로는 벨 시메트릭 그 타입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사이메트릭 그 필터를 선택해서 특정 필터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도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Q 값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 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좌측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하 버튼에 좌물쇠가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정한 이 1번 밴드에서 만약에 좌우로 주파수가 변경되는 거는 원하지 않고 개인값만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잠겨서 개인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하 버튼은 주파수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만 바꾸고 싶을 때, 그런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할 때 이 버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눈 모양의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PEQ 그래프 상에서 어떤 거를 표시를 해줄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기를 표시를 할지, 위상을 표시를 할지, 아니면 둘 다 표시를 할지,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설정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터의 변화에 따라서 위상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기본 화면으로 다시 돌려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정 밴드의 값을 복사해서 다른 채널, 출력 채널에 덮어 씌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채널에 뭐 1번 밴드의 값을 2번 채널로 복사하고 싶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from에는 1번을 선택을 하고 to에서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1번에 1번 PEQ 값이 2번에 적용이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아무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1번에서 아까 같이 1번 필터를 선택을 하고 2번 채널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적용 버튼을 눌렀고 2번을 가서 보게 되면 똑같이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피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지금 이 버튼의 우측에 보면은 플랫 올 PEQ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의 주파수 설정에서 개인 값만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그러면 1번 주파수는 원래 아마 디폴트 값에서 변경이 되어 있을 텐데 크기만 0dB로 변경이 됐죠. 그 아래에 보면은 디폴트 values PEQ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 초기화 상태로 PEQ 값을 돌리는 겁니다. 디폴트 값을 눌러보면 네, 1번의 주파수가 지금 50Hz로 옮기면서 비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1번은 설정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맨 아래 Default Values PEQs for all channel, 그러니까 모든 채널의 PEQ 값을 디폴트로 돌리겠느냐 하는 이제 버튼인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 모든 채널의 PEQ 값이 디폴트 값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PEQ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 5번째 서브 메뉴는 크로스오버 필터인데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필터 타입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로우패스, 셀렉터, 그러니까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파수를 어디로 할지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이패스와 로우패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도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마우스를 클릭해서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6번째 메뉴는 리미터입니다. 게인 리덕션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먼저 리미터를 설명하기 전에 믹서에서 여기 핑크 노이즈를 제가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벨이 출력단에 레벨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조금 더 게인 리덕션이 되고 있는 모니터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핑크 노이즈 레벨을 좀 과하게 올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미터로 가면 네, 지금 현재 리미터의 동작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RMS 리미터와 피크 리미터의 게인 리덕션 상태를 현재 확인을 할 수 있는 VU 미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녹색 그 레벨 미터는 리미터를 통과한 이후에 출력 레벨에 대한 DBFS 풀스케일 VU 미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0dB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게인 단과 또 PEQ도 게인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PEQ 단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는 보시면 상하로 두 가지 리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RMS 그리고 피크 리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피커의 사양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의 RMS 출력과 뭐 프로그램 출력,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피크 출력을 표시해주는 이제 그 사양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의 이 사양을 보면서 해당 스피커의 임피던스도 확인을 해서 여기에 있는 리미터에다가 값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이 그 리미터 값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캘큘레이터가 있어서 아까 보셨던 사양서에서는 450W가 RMS 출력이었고 8ohm이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보면 지금 그에 해당하는 RMS 그 리미터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아까 보시면 사양서에서 지금 센서티버티를 기준으로 그 롱텀 SPL이 122dB고 맥스 피크가 128dB니까 6dB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450, 900, 1800 피크 값을 가진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00이라고 와트 수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지금 여기 값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리미터의 값을 스피커의 사양에 맞게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출력 채널 서브 메뉴는 스피커 프리셋입니다. 에이펙스에서는 스피커 제조사별 프리셋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셋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스피커 손상에 대한 책임에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스피커 제조사에서 에이펙스 앰프용으로 프리셋을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프리셋 화면으로 접속해 보면 좌측에 이렇게 스피커 폴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조 시 만들어진 기본 폴더입니다. 그리고 우측 스피커 파일이 있는데 이 스피커 파일에는 디폴트 값으로 저장된 블랭크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스피커 프리셋을 불러오고자 할 경우에는 좌측 스피커 폴더에 원하는 폴더를 신규로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폴더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하단에 있는 업로드 프리셋을 눌러 원하는 스피커 프리셋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에이펙스용 스피커 프리셋 파일의 확장자는 CP-SPKR, 클라우드 파워 스피커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피커 제조사이면서 동시에 에이펙스 앰프의 미국 내 수입처인 펄크럼 어쿠스틱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피커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피커 프리셋 파일이 이렇게 폴더로 저장이 되는데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한 후에 여기 있는 로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1번 출력 채널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실제로 적용할지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프리셋 네임을 그대로 채널 네임에 적용하고자 하면 체크 표시를 그대로 둔 상태로 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화면상에 플레인지 스피커를 불러온 경우에는 서브우퍼와의 매칭을 위해서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크로스오버와 리미터 탭으로 가보면 사실상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됐나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채널 프로세싱 내부에 적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용자분들께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스피커 튜닝을 하는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 스피커 프리셋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펙스 클라우드 파워 시리즈 앰프는 사용자가 직접 프리셋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앰프 IP 뒤에 슬래시 프리셋 html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셋 크리에이터 모드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특정 스피커에 대한 최적의 설정값을 적용하고 이를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1번 출력 채널의 특정 스피커에 프리셋을 적용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데이터가 이 프리셋 크리에이터 모드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 서브 메뉴에서 보았던 게인, 딜레이, 파라메트릭 EQ, 크로스오버, 리미터 등의 설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크리에이터 모드 크로스오버 탭에서 FIR 필터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FIR 필터의 생성은 이클립스 오디오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최종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FIR 필터 샘플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 선택해서 FIR 필터 샘플 하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파일 상태가 정상적이다, 업로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보면 실제 이 파일이 여기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프상의 변화는 없는데요. 이 FIR 필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적화한 결과물은 여기 있는 매니지 탭에서 업데이트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확장자 cpsPKR 파일로 여기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떤 특정 값을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면 여기에 Save as Preset으로 이름을 정하고 파일 이름 테스트 노트 테스트 이렇게 이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있는 OEM Lock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피커 프리셋 파일에는 OEM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특정 코드로 보호된 프리셋 파일은 동일한 OEM 코드를 내장한 에이펙스 앰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별히 OEM 생산된 특정 회사의 앰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파일로 저장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수의 앰프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그룹 프로세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이펙스 클라우드 파워 시리즈 앰프의 또 한 가지 네트워킹 장점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이펙스 클라우드 파워 앰프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중 한 앰프에 무선 핫스팟에 연결을 한 경우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핫스팟 고유 IP 주소인 172.0.1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접속하고 좌측에 사이드바를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핫스팟으로 연결한 앰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네트워크 내에서 할당된 IP 주소는 전혀 다른 IP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핫스팟으로 연결된 컴퓨터와 통신이 이루어져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직접 보지 않고 웹페이지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당받은 IP 주소를 통해서도 해당 기기에 접속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192.168.219.46 네,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기기는 다시 로컬 기기가 되고 나머지 기기들은 다시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39로 제가 다시 접속을 해보면요. 네, 239가 로컬 디바이스가 되고 아까 연결되어 있던 1504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트워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어려움 없이 다수의 기기들을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룹 프로세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그룹 버튼을 누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룹 채널에 추가적으로 게인, 딜레이, 파라메트릭 EQ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이 그룹 어사인 버튼을 누르면 네트워크 상에 있는 기기들이 이렇게 좌측에 보이고요. 중앙에는 해당 모델들을 선택해서 최대 6개의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라우팅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룹 선택 버튼이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6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에딧 그룹 버튼을 누르면 그룹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룹 1은 존 1, 그룹 2는 존 2, 그룹 3은 존 3, 그룹 4는 존 4, 그리고 그룹 6을 마스터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룹 네임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고 그룹 어사인 버튼을 눌러서 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54의 1번 채널은 존 1번, 2번은 존 2번, 3번은 존 3번, 4번은 존 4번으로 하고 각각의 출력 채널을 전부 다 마스터 그룹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1504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마스터, 그 다음에 704도 똑같이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앰프의 1번 채널 출력은 존 1번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존 2, 3, 4에 출력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존에 해당하는 설정을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 1번에 게인, 딜레이, PEQ를 따로 적용할 수가 있고 존 2번 같은 경우에도 딜레이, 게인,
PEQ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로컬 램프의 모든 채널에 이렇게 시그널 출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마스터 단에서 만약에 뮤트를 시켜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 채널이 한꺼번에 뮤트가 되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뮤트를 해제해보면 다시금 출력이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페이더, 마스터 페이더를 조정을 하면 저렇게 레벨 미터에서 게인이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각각의 앰프 채널 설정 외에도 설치된 환경에 따라서 그룹 채널을 활용을 해서 현장의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옵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앰프 설정에 대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정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첫 번째는 글로벌 디바이스 오디오 프리셋 메뉴가 있습니다. 스피커 프리셋 설정과 유사하게 전 채널에 대한 앰프 설정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피커 프리셋은 숨겨 있는 설정이지만 글로벌 프리셋은 공개된 설정으로 변경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스피커의 설정을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채널에 대해서. 네, 딜레이도. 네, 이렇게 내 채널을 설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글로벌 디바이스 프리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를 생성을 할 건데요. 테스트 폴더라고 하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폴더에 현재의 설정을 신규로 테스트 파일로 지정을 하고 Save as Preset을 하면 이렇게 테스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지금 아까 제가 세팅을 했던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폴더에서 디폴트 프리셋으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정이 초기 화면으로 아마 돌아가 있을 텐데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모든 출력 채널이 뮤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제가 테스트했던 테스트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채널에 대해서 설정했던 모든 설정 값들이 한 번에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출력 탭인데요. 지금 1504 모델은 브릿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웃풋 탭에는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출력이 낮은 CP354와 CP704 같은 경우에 브릿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4 모델을 선택을 하고 아웃풋 단에 들어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 2 출력, 3번, 4번 출력을 브릿지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활성화를 시키면 아래 채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핀 번호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픽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앰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인데요. 이건 이쪽에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탭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인데요. 수동 IP 설정, 그리고 자동 DHCP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무선 핫스팟의 SSID 그리고 비번을 지정할 수 있는 설정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에는 앰프 웹 인터페이스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교육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클라우드 원격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네임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잠깐 설명드렸던 스포티파이와 에어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설정 탭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네임은 스포티파이 서비스 앱에서 연결할 기기명을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이메일과 패스워드 항목은 사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또 비인가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옵션 기능입니다. 그리고 에어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활성화하면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기기의 플레이어에서 재생기기로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플레이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패스워드는 마찬가지로 비인가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여기서는 패스워드 없이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기기에 보시면 출력 기기에 이렇게 CP1504 에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플레이어를 1504 에어로 선택을 하고 음악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고요. 앰프의 스테레오 입력 단을 게인을 올려서 시그널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레오 입력 채널에 레벨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카페 같은 매장에서 특별히 믹서를 쓰지 않고 BGM 음악을 계속해서 틀어야 되는 경우에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펌웨어 업데이트인데요. 지금 현재 펌웨어를 확인을 해보면 펌웨어가 1.24 버전입니다. 근데 현재 최신 버전이 1.33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zip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파일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을 해보면 앱 버전과 서비스 버전이 1.33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 중에 스테터스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앰프 모듈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앰프의 설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펌웨어를 1.33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난 이후에 CP354, CP704 두 모델의 아웃풋단에 변화가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웃풋
내 채널 단에 하이패스 필터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브릿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래픽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A와 B를 활성화를 시키면 아래에 있는 그 문자에 A 플러스 그 다음에 B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조금 달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동영상 매뉴얼에도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상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